진짜 현타온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의 아이딩공입니다. 오늘 할 것은 바로 위르긴 클리스만호 3월 A매치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위르긴 클리스만 감독님이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대표팀에 부임이 됐고요. 얼마 전에 이제 입국해서 기자회견도 가졌는데요. 제가 리뷰를 못한 이유가 그 시기가 하필 야구대표팀 WBC랑 겹치기 때문에 시간 조정하는데 좀 애를 먹었습니다. 자, 물론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WBC 대표팀이 1라운드에서 탈락을 하면서 저도 나름대로 좀 여유가 생겼고요. 축구 입장에서도 이번 기회에 축구를 좀 더 K리그 한국 축구를 좀 더 알릴 만한 그런 계기가 생기게 됐습니다. 일단 미르긴 클리스만 감독님이 제가 인터뷰에서 보는데 유독 좀 손흥민 선수를 이때도 그렇지만 그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거 이제 클리스만 감독님이 차두리 이제 어드바이저랑 그리고 마이클 킴 벤투 때도 이제 코치로 연임을 했었죠. 이 두 분이랑 같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FC 서울 대 울산연대 경기를 보면서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언급을 계속했어요. 손흥민 선수를 그만큼 본인이 이렇게 직접 지도하고 싶다라는 의욕이 넘친 걸로 풀이가 됩니다. 자, 문제는 이 경기가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K리그 1 서울하고 울산 경기가 그 최철원 골키퍼가 그 백패스를 실수로 이제 잡아버리는 그 장면인데 그 장면을 보고도 어 이제 클리스만 감독님은 정말 안타까운 순간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보기에는 뭐 사람마다 클리스만 감독님을 보는 시선이 다르겠지만 제가 보는 시선은 좀 입담이 좀 좋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일단 클리스만 감독님이 뭐 사실 선수로서도 감독으로서 약간 좀 저니맨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애정이 없다, 감정이 없다, 사실 그런 얘기를 계속 듣고 있는데 되게 말을 뭐라고 하지? 되게 말을 잘해요. 클리스만 감독님이 계속 선수들을 계속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경기 결과에 대해서도 되게 이렇게 진솔하게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입담 자체는 일단 언론을 상대로 좀 딜 위드 다루다라는 단어의 영어 뜻이잖아요. 그 영어 어구잖아요. 딜 위드 할 수 있는 다룰 수 있는 그런 감독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물론 지금 그 전에 여러 전적이 있어서 좀 우리가 좀 아직까지는 판단하기가 좀 이르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집 명단이 발표가 되었고요. 그리고 문제는 사실 이 사단인데요. 감독도 감독이지만 그 클리스만 감독님 사단도 사실 살짝 문제가 있어요. 일단 코치들이 보통은 국내에서 이제 감독님이랑 같이 상주를 하거나 어, 국내 해외라고 왔다 갔다 하면서도 국내에 머무는 시간이 좀 더 많아야 되는데 코치들이 해외에 상주하면서 해외파 선수를 점검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안드레아스 헤어초크 이분이 오스트리아 이제 레전드 코치님이신데 이분이 수석 코치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미국 대표팀 시절에도 같이 이제 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호흡 면에서는 일단 좋을 것 같긴 한데 이제 해외에 상주한다는 거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하브리그 팀을 한 팀을 맡았었는데 워낙 성적이 안 좋았어요. 근데 이런 커리어가 하락세로 내려가고 있는 굳이 코치를 기용했다는 것도 약간 좀 물음표로 현재 남는 상황이고 물론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파울로 스트링가라 코치, 그리고 이분이 좀 대단해요. 예, 이 골키퍼 코치가 안드레아스 괴프케 코치인데, 이분이 독일 국가대표 코치로서, 골키퍼 코치로서 거의 12년? 12년 동안 최근방까지 독일 국가대표 골키퍼 코치로 부임하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노이어, 또 누가 있냐? 노이어밖에 몰라? 자, 어쨌든 엄청 지금 독일 국가대표 골키퍼들이 그 계보들이 있잖아요. 이어오는 그 올리버 칸 뭐 이런 계보들이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그 골키퍼들을 전부 가르친 독일 국가대표 코치고요. 이번에 한국 대표팀에 부임하게 됐습니다. 이분은 사실 경력이 상당히 좋은 골키퍼 코치고, 그리고 베르너 로이타르트 피지컬 코치까지. 일단 해외에 상주하긴 하지만, 해외에 상주하면서 근방에 있는 국가들의 해외파들을 점검한다고 하긴 하지만, 일단 3월 A매치 때는 국내에 들어와서 지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A매치가 아닐 때는 밖에 나가 있고 해외에 나가 있고, A매치 때만 한국으로 들어와서 참가를 한다는 건데, 그렇게 얘기한 걸 이렇게 좀 풀이를 해보자면요. 이제 A매치 기간이 그 A매치가 아닌 기간보다 짧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머문 기간보다 해외에 머문 기간이 좀 더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 주로 머무겠다라는 얘기로 풀이가 됩니다. 일단 앞서 클리스만 감독님, 차두리 어드바이저 마이클 킴 코치가 FC 서울하고 울산 경기를 봤었는데, 이번 주말에는 4라운드에서는 이제 대구라고 이제 전북 현대죠. 이 경기를 보기 위해서 대구를 방문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마이클 킹 코치랑 나머지 코치 2명은 수원 삼성 블루인즈랑 대전 하나 시즌의 경기를 보기 위해서 수원으로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시켜서 주요 경기들을 따로 보겠다. 그렇게 계획을 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소집 명단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소집 명단이 이제 클리스만 감독님이 3월 초쯤인가? 그때 3월 2월 말인가? 선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3월 A매치가 3월 이렇게 말에 있고, 이 짧은 기간 동안 어떻게 출연하기가 힘들었어요, 사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명단을, 벤투 감독님도 사실 첫 A매치 발탁할 때 그 전임 감독, 신태용 감독님이겠죠. 그 전임 감독 체제에서 뛰었던 선수들을 그대로 발탁하는 게 아니라, 벤투 감독님이 하나하나 선수들을 보면서 체크를 하고 발탁했었는데, 이게 약간 좀 논란이 됐어요. 카타르를 너무 성의 없이 발탁한 게 아닌가 라는 얘기가 있는 게, 이제 벤투 감독님이 그 전에 뽑았던 선수들을 아무 검증 없이 너무 그대로 뽑은 게 아닌가 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클리스만 감독님이 선임된 이후로 너무 짧은 기간 동안 모든 선수들을 다 보고 판단하고 이제 A매치 선수들을 뽑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벤투 감독님이 뽑은 스타일대로 뽑은 것 같고요. 일단 클리스만 감독님 같은 경우는 벤투 감독님과 다르게 좀 새로운 축구를, 벤투 감독님과 방향이 다른 축구를 하지 않을까. 사실 클리스만 감독님이 약간 좀 실리에 맞는 축구죠. 이기기 위해서는 점유율도 주고 빌드업도 포기하는 그런 형태의 축구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벤투 감독님이랑 정반대의 스타일이에요. 벤투 감독님은 되게 고집스럽고 되게 뭐라고 하지, 축구 철학이 있고, 물론 클리스만 감독님도 있겠죠, 본인이 맞는 철학이. 그리고 벤투 감독님은 빌드업을 계속 강조를 하죠. 빌드업의 중요성을. 상대가 강팀이어도 뭐 우루과이전의 예시로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축구를 계속 이어가겠다. 그런 의지가 눈에 띄게 보이고요. 일단 그러면은 명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키퍼는 김승준 골키퍼, 송범근, 조현우 골키퍼고요. 네, 일단 확실히 골키퍼도 그 전에 뽑혔던 명단대로 뽑혔습니다. 수비수는 권경원, 김문환, 김민재, 김진수, 김영권, 김태환, 그리고 조유민 선수까지는 일단 카타르 월드컵 그대로 뽑혔고, 제가 알기로 홍철 선수랑 윤종규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고 대신에 이기재 선수가 대체로 발탁됐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 이기재 선수는 사실 후보 영순이었죠. 앞에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지면은 바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선수였고 워낙 리그 안에서도 양지의 크로스랑 사실 수원 삼성의 왼쪽에서 수원 삼성 공격을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고 올 시즌 들어서는 사실 아코스티랑 이제 이기재 선수가 좀 겹치면서 영향력이 좀 줄긴 했는데 작년 시즌에 이기재 선수가 보여줬던 그 엄청난 영향력은 그리고 도움만까지 했었죠. 그 영향력은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선수로 발탁한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미드필더에는 권창훈, 나상호, 백승호, 손준호, 손흥민, 송민규, 이강인, 이재성, 알사드, 카타르 정우영, 그리고 분데스리가 정우영이죠. 프라이부르크에 뛰고 있는 어린 정우영 선수, 그리고 황인범 선수, 황희찬 선수까지 이렇게 뽑히게 됐고요. 자, 미드필더 라인도 그 전에 명단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그대로 뽑히게 됐네요. 명단 변화는 크게 없고요. 자, 스트라이커가 저번에는 2명만 뽑았는데 이번에 3명을 뽑았어요. 대신에 앞서 얘기한 것처럼 풀백이 줄었죠, 1명. 그래서 오영규 선수가 저번에는 카타르 월드컵 27번째 예비 명단으로 뽑혔었는데 이번에 공식 A매치 명단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오영규, 조규성, 황의주 선수 이렇게 3명이 뽑히게 됐습니다. 뭐 여기 똑같은 내용이 써져 있네요. 윤종기 선수, 홍철 선수가 이제 부상 때문에 뽑았다는 거, 아니 이제 빠졌다는 거. 울산 문수 경기장이죠. 3월 24일 금요일 8시에 열릴 예정이고요. 콜롬비아랑 첫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이 경기가 공식 클리스만 후 데뷔 경기가 될 예정이고요. 제가 들리는 소문으로는 티켓이 열린 지 1시간 만에 티켓이 완판된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클리스만 감독님의 클리스만 후의 첫 경기를 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또 하나는 이제 정말 오랜만에 지방에서 A매치가 열려요. 그 전까지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공항에서 제가 알기로 몇 킬로 이상 떨어지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수도권에 있는 경기도권에 있는 그런 구장에서 경기를 치를 수밖에 없었는데 오랜만에 지방 울산에서 열리는 경기이기 때문에 많은 지방 팬분들이 그 전까지 서울까지 올라왔다면은 이제는 가까운 데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지방 팬들의 이제 그 갈증을 해소해줄 그런 경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콜롬비아호 놀라운 거는 콜롬비아랑 그 전에 신태용호랑 벤투호 때도 한 번씩 붙게 됐는데 진짜 사실 축구 팬들이 처음 상대가 콜롬비아랑 우루과이라는 걸 들었을 때 또 이 팀이야? 또 이런 남미 팀이랑 뭐 아르헨티나랑 붙고 싶은데 뭐 그런 반응도 있더라고요. 자, 물론 당연히 아르헨티나가 본인이 거부할 가능성이 높겠죠, 아무래도. 물론 정 없으면은 A매치를 상대를 하겠지만
워낙에 사실 아르헨티나가 확고해서 잡기가 힘들었고, 또 콜롬비아지만, 앞에 신태용호랑 벤투호 때는 이제 홈에서 전부 2대1로 콜롬비아를 잡았어요. 근데 이번에 클리스만 호가 첫 경기긴 하지만 이기지 못하고 정말 오랜만에 지방에서 열리는데 경기에 져버린다? 그것도 홈경기인데 네, 축구 팬들이 아주 실망합니다. 네, 그래서 첫 경기부터 부정적인 뉘앙스로 언론이 바뀌어버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사실 안 그래도 지금 사실 클리스만 감독님에 대해서 좀 안이 꼽게 보는 시선들,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들이 있는데 이 시선들이 기회가 딱 잡혔다. 이건 기회다 싶어서 빈틈이 보이면 달려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첫 경기부터 네, 패배를 하게 되면은 신태용 호때랑 이제 벤투 호때랑 비교가 됩니다. 이제 클리스망호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도 그냥 단순히 넘겨야 할 경기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경기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경기는 3월 28일 날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우루과이전 경기인데요. 우루과이 같은 경우는 익숙한 상대죠.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만난 뒤로 4개월 만에 또 만나게 됐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루과이랑 전적은 9전 1승 2무 6패입니다. 상당히 약세이며 하지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최근에 우루과이랑 성적이 이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우루과이랑 경기에서 1승이 있는데 이 1승 2무 6패 중에서 유일하게 1승이 이제 벤투호 체제에서 나왔어요. 네, 전에 홈에서 2대1로 우루과이를 이긴 게 우루과이 상대로 첫 승이거든요. 네, 그때 좋은 모습을 살려서 네,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월드컵 1차전 때도 이제 우루과이랑 경기에서 오히려 우리나라가 우루과이를 압박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모든 이제 해외 매체들을 뭐 국내 매체들이 우루과이 상대로 골만 안 먹힌 것도 다행이다 얘기하면서 우루과이가 점유를 하면서 공격을 풀어나갈 거다라고 예상했는데 경기 양상은 정반대로 갔어요. 오히려 우리나라가 점유를 하면서 공격을 풀어나가는 모습이 보였고 오히려 우루과이를 우리나라가 더 압박을 했었죠. 네, 골이 안 나온 게 아쉽긴 하지만 이 경기를 잡았어야 되는데 황의조 선수한테 죄송하지만 그 황의조 선수가 놓친 그 결정적인 그 찬스 골문 앞에서 공이 붕 떠버리면서 아직도 그 장면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억이 잘 남는 경기였는데 마지막 경기 포르투갈전을 못 이겼다면 우리나라가 사실 16강도 못 갈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이 우루과이 경기였는데 오랜만에 다시 우루과이를 만나게 됐고 우루과이 입장에서도 벤투호 때는 경기에서 졌고 카타르 월드컵 때는 무승부긴 하지만 뭔가 진 것 같은 기분.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루과이가 우리나라한테 밀려서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는 가나전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기분 나쁘게 탈락하게 되는 그런 경우까지 맞이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루과이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복수하고 싶어요. 리벤지. 우루과이 입장에서는 우리나라한테 물론 사실 우루과이가 출전 정지라는 것도 있고 감독님도 뒤에 얘기하겠지만 A매치 감독님이 아니라 이제 마르셀로 브롤리 U20 대표팀 감독님이 한국전하고 일본전 이렇게 지휘하게 될 예정인데 일본 경기를 먼저 치르고 우리나라로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시차 적응이 될 수도 있고 명단을 보면은 그래도 추측 선수들이 포함이 좀 되긴 했지만 그거 이상으로 어린 선수들도 많이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우루과이가 이번에 한번 어린 선수들 좀 체크하고 좀 세대 교체를 보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명단 자체는 좀 힘을 좀 빼고 온 것 같은 월드컵 때 명단 비교해서는 좀 변화가 좀 많아요.
네, 콜롬비아도 그렇고 우루과이도 그렇고 좀 그러기 때문에 그걸 염두하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경기는 대충 하면 안 되고 네, 온 진심을 다해서 해주는 게 사실 기본 스포츠맨십이고 또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자, 그리고 북중미 월드컵이 네, 이제 곧 아시아 예선이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1차 예선은 피파 랭킹에 의해서 치르지 않아도 되고요. 대신에 2차 예선부터 치르게 될 예정입니다. 자, 벌써 지금 포트 배정이 돼가고 있는데 일단 포트 1에는 일본, 이란, 대한민국 이게 네, 작년 12월 네, 피파 랭킹 순서대로 포트가 배정이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실제 조추첨식 때는 이 포트랑 다르게 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포트 순서대로 네, 쭉 배정해 놓은 거고 여기 북한이 이렇게 취소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저번 이제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 때 코로나19로 인해서 기권을 했기 때문에 이번 예선 참가 자격이 박탈이 됐어요. 그래서 포트 3인데도 취소선이 쳐져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일단 뭐 무난하게 포트 2를 따낼 것 같고 지금 아시아 내에서도 3위, 4위 내지 그리고 앞에 이란도 바로 앞에 또 있기 때문에 2, 3, 4위 정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순위 입장에서는 충분히 포트 1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이고 자 문제는 포트 2가 어떤 팀이 되는 거냐 네, 그런 것과 어떤 팀을 우리가 피해야 되냐 그게 더 중요하죠 사실 아무래도 피파 랭킹 순위가 좀 이런 높은 팀들 우즈베키스탄 뭐 중국 요르단 뭐 이런 팀들은 사실 포트 2에 있긴 하지만 포트 1에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팀이에요. 자, 뭐 중국 축구 뭐 욕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시아 전체에서 봤을 때는 사실 포트 1에도 있을 만한 그런 팀이에요. 자, 문제는 그 팀이 어떻게 인구가 14억인데 월드컵을 못 가고 있는 거지. 좀 신기하게 좀 보고 있는 입장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포트 1에 들어갈 만한 실력이다. 그리고 플러스 시리아 같은 경우도 지금 90위까지 떨어지긴 했는데 여기 있을 팀이 아니에요. 포트 2에 있을 팀이 아니고 또 눈에 띄게 보이는 팀이 레바논. 사실 레바논을 상대로 우리나라가 정말 저번 2차 예선 때 정말 힘겹게 치렀던 그런 전적이 있고 레바논도 저번 최종 예선에 진출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동기부여가 있을 거예요. 이번엔 또 월드컵 티켓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만약에 레바논이 최종 예선까지 진출하면은 잘하면 우리도 월드컵을 나갈 수 있겠다라는 좀 그런 마음가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남다를 것 같고요. 베트남도 역시 똑같죠. 박항서 감독님이 이번에 내려가고 그 필립 람, 네, 그 감독님이 새로 부임하셨는데 베트남도 최근에 그 상승세를 보면은 절대 무시할 수 있는 팀이 아니에요. 네, 중요한 팀이고요. 자, 포트 3에는 인도, 네, 타지키스탄. 사실 인도가 최근에 축구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추세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멀거든요. 인도가 좀 멀어져 있는 추세고 오히려 피파 랭킹이 낮은 타지키스탄, 태국이 인도보단 더 위협적이에요. 그래서 인도가 약간 좀 피파 랭킹이 실력에 비해서 좀 높은 게 아닌가, 거품이 좀 껴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네, 필리핀이 좀 더 위협적일 수 있겠네요. 필리핀. 포트 3에서 사실 걸을 만한 팀이 크게 안 보여요. 네. 그리고 1차에서는 통과팀이 있는데, 자, 그리고 이제 1차 예선인데, 자, 먼저 포트 A, 포트 B 이렇게 순위대로 나누었는데, 일단 홍콩부터 이렇게 쭉쭉쭉, 네. 여기 팀들은 너무 아래 팀들이고, 괌까지 이렇게 쭉, 네, 북마리아 제도까지 나와 있고요. 1차 예선은 홈 어웨이드로 진행하면서 승자가 2차 예선 아까 얘기한 네, 그 자리로 진출하게 되고 네, 포트에 따라 이제 그 피파 랭킹에 따라서 포트가 이렇게 쭉 나누어질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앞서 얘기한 그 2차 예선에서 조 2위 안에 들면은 이제 최종 예선인데, 사실 최종 예선이라 하기도 애매해요. 3차 예선이란 말을 더 많이 쓰는데, 왜냐하면 4차 예선이 이번에 새로 만들어졌어요. 티켓 수가 늘어나면서 앞으로는 3차 예선이 그 전까지 A조, B조만 있었는데 이번에 A조, B조, C조까지 있어요. 네, 6 곱하기 3으로 총 18팀이 3차 예선에 진출하게 되고, 티켓 수가 늘어난 만큼 많은 팀들이 앞으로는 3차 예선에 직행하게 될, 네, 그런 기회가 열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1, 2위 팀은 당연히 본선에 진출하게 되고, 3, 4위 팀은 4차 예선에 진출하게 돼서 또 4차 예선을 치러야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굳이 3, 4위가 아니라 1, 2위로 진출해서 빨리 월드컵에 진출해 버리는 게 좀 더 쉽고 간단하고, 끝까지 괜히 마음 졸이면서 네, 힘들게 볼 필요는 없겠죠. 4차 예선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방식으로 하는데, 앞서 얘기해서 3, 4위 팀이 전부 올라오기 때문에 총 6팀이 올라와요. 근데 이걸 두 조로 나누어서 3팀, 3팀씩 싱글 플릭으로 중립지역에서, 특이하게 좀 중립지역에서 경기를 전부 치르고, 조 1위는 네, 앞서 얘기한 그 월드컵 본선에, 조 2위 팀은 기존의 카타르 월드컵 때도 32개국 체제 때도 똑같이 했던 방법이죠. 대륙간 플레이오프를 가기 위해서 서로 플레이오프를 치르고 2인 팀이 또 대륙간 플레이오프를 진출하게 되는, 그걸로 이제 0.5장을 채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나라가 안 갈 수 있게 우리는 4차 예선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3차가 끝이다라는 마인드로 네, 그렇게 경기를 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A매치가 얼마 안 남았는데요. 뭐 일단 월드컵 예선은 좀 먼 얘기고, 눈앞에 있는 3월 A매치 경기 꼭 클리스만 감독님이 뭐 조컨 실컨 감독님으로 이제 대한민국 국가대표 감독님을 부임했기 때문에 꼭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고요. 저는 이제 3월 A매치 때 나오겠죠. 3월 A매치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바이.